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입니다. 네, 오시자마자 다다다다다다 뭘 또 이렇게 열심히 치고 계셨습니까? 저는 머리에 이렇게 네. 막 열심히 늘 이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늘 메모하고 네. 또 생각들 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날 생각나는 때마다 것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하는데요. 예. 네. 그 과정에서 또 생각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말씀 들으면 네. 좋고요. 방금 전에 장윤선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밥 먹고 정신없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 맞아요. 그게 왜 인상적이었지? 아니,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울산에 내려가서 의원님 뵀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울산 시민들 너무 따뜻하셨고 네. 가는 데마다 김상호 화이팅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태화각이 너무 깨끗했고 대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쵸. 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울산이 놀러 오기 참 좋아요. 예. 놀러 오기 참 좋은데 막상 외지에서는 관광객이 거의 없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일단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음. 또 어떻게 보면 울산이 약간 고립도시였던 것도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 취약해서 그래요. 그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울산 경남권에. 놀러 가시고 서울에서 울산 놀러 오시면 여기 딱 내리는 순간부터 막막해요. 어떻게 가지? 대중교통이 없어서. 렌터카 해야 되나? 아.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울산에 근데 아름다운 곳은 예. 대중교통으로 대부분 가기 힘들어요. 에? 차가 있어야 돼.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예. 좀 즐길 수 있는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거 만들어야겠는데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좀 모시면서 아름다운 곳 많았잖아요. 더 맞아요. 많이 보여드릴 수 예. 있는데 제가 예. 다음에 정말 제가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네. 많은 분들이 울산을 찾을 수 있도록 예.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네. 많이 좀 정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되시면 네. 김상욱 시장님 그 깃발 있잖아요. 관광 가이드들 하는 깃발 이거 들고 울산 시내 또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한번 이렇게 다니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방송을 해봐도 좋을 것 재밌을 것 같다라는 같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선거 상황은 매우 좋다. 특히 이제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네.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전부 민주당이 승리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우선 저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저 자신과의 싸움이자 시민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가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시민들께 제가 이번에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 예. 조직 선거가 아닌 예. 정말 시민들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선거하겠다. 그리고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없이 가겠다. 통합 선거하겠다. 실용 선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네거티브 하는 또 상대는 네거티브를 하잖아. 또 그쵸. 저는 이렇게 혼자 움직이지만 상대는 조직으로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예. 이거 비교하다 보면 아이고야. 안 돼. 그래서 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예.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느 일단 정도예요?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일단 의원님 사무실이 없죠. 지금 울산 지역에 시내. 의원 사무실은 있는데 네. 선거 사무실을 아직 따로 개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여당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는 막 빌딩 하나에 뭐 엄청나게 큰 엄청나죠. 플랜카드 붙이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아직 현수막도 뭐 제대로 건 거 없고요. 근데 제가 우리 비서관님하고 둘이서 네. 울산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김상국 TV 많이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두 분이 나오는데.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한 명은 한 명은 사진을 카메라, 찍어줘야 되니까. 한 명은 카메라, 한 명은 막 이렇게. 그죠. 아이고 저희 취재 편의점 다니는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막 시장 후보라고 한 10명 끌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근처에 못 오세요. 그렇죠. 또는 만나는 사람도 지역 예. 유지나 맞아요. 무슨 대표자만 만나지 예.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단촐하게 다니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적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가서 어째 오셨어요? 뭐 하세요? 오늘 어디 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고 하면은 편하게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이용하면서 뭐가 불편해요? 그렇구나 하면서 좀 뭐 직장은 어때요? 네. 그렇구나 하면서 예. 대화가 되니까 어. 거기서 많이 배워요. 이게
보통 보면 다니면 다 유지 만나고 회장들 만나고 이러는데 조직표, 거기서 조직표. 조직도 예. 근데 거기서 듣는 이야기와 막상 시민들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울산 시민들이 네. 의원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필요해요.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정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있습니까?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교통 얘기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심각하구나. 울산 대중교통 문제가 예. 사실은 심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그동안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예. 정치하시는 분 문제를 풀기보다는 표 얻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골마가는 겁니다. 야. 사실은 삐까뻔쩍한 뭔가 시설을 만들고 뭔가 휘황찬란한 걸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기본을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 곳곳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폭탄 놀리기처럼 뒤로 미루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대중교통이라고 해봐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시내버스가요. 운전기사들 처우 수준은 낮고요. 주 52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버스 회사는 파산 직전인데 시 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요.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60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근데 수송 분담률은 10% 미만이고 시민들은 매우 불편해요. 그거 다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아무도 없는 없네.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해결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거 정치가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게 네. 정치죠. 그렇습니다. 해결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또 울산에 제가 이거 지금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의 트램 건설 문제인데 트램.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어요. 근데 지금 계획대로 건설되면 예. 울산 남구가 3년 동안은 교통 마비가 돼 버립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지금 이걸 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 폐지가 과연 되냐.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시기가 맞는지 대책은 있는지 예를 네. 들어서 트램 때문에 울산에 제일 복잡한 도로가 문수로인데 네. 문수로 2개 차선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트램 완공되고도 몇 년 있다가 완공되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은 그냥 시민들 참아라. 이건 시민의 말도 안 주인으로 되는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트램은 복잡하지 않은 도로를 다녀요. 근데 울산 남구 문수로는 울산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예요. 그 트램과 차가 섞여 버리면 예. 저 이거 어떡하려고 하지?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 사실 예. 근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도시 트램부터 해서 여러 사례들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네. 연구해서 한 5월 달에는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네. 연구한 다음에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 때 트램 만들었어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국에 트램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거 우리도 갖다 놓자. 근데 우리 형편에 안 맞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나 때 그냥 한 거야. 이거 내 성과야. 플랜카드 크게 저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말 그대로 공약을 남발하는 걸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이라는 게 듣기는 좋죠. 자, 뭐 건물들 만들고 뭐 만들면 보기 좋죠. 그리고 그 사람 성과 같죠. 자,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오죠?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삐까뻔쩍한 무언가를 만드는데 세금이 들어가면 돈을 어디서 빼야 되죠? 다른 데서 빼야 되는데 그 돈 네. 빼는 것이 복지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민 안전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이거는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자꾸 빚을 키우면서 뒤로 넘겨버리고 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거 삐까뻔쩍한 거 뭔가를 만들어서 나 이거 했지. 자 이거는 시민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유지비도 들거든요. 그렇겠죠.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당장 그 기본을 트램에 지키는 게 더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많으세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떡하려고 하지? 아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하지? 예. 저도 지금 어쩌려고 하지라는 생각해요. 이걸 어쩌려고 하지? 예. 근데 여러 가지 또 대안도 고민을 해야죠. 무턱대고 반대해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어,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예. 시민들께 열심히 악수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모습과 일을 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네. 시키면 잘하겠네 예. 라는 신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트램 문제도 가볍게만 하지 않고 예. 정말 진중하게 전문가들 만나서 연구하고 또 실증 사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만간에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의원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네. 그리고 강원 네. 그리고 어제는 경남 창원
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영남 지역 특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조금 민주당이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보면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네. 앓고 있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 소멸. 일단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애들이 여기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구 떠나려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울산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울산도 20대, 30대 청년들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근데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그러니까. 있는 문제예요. 예. 이거는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잘못된 공약 남발하는 거 시민들께서 경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축소 사회가 앞으로 급격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 인구가 늘고 무엇이 다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계획 전제부터 틀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각 선거 때만 앞두면 여러 가지 공약과 계획들이 나오는데 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려고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나중 되면 폭탄이 되는 것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억짜리 오페라하우스를 지었다. 예. 유지비는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면 축소 사회가 되면 세수도 줄고 다 줄죠. 예. 그러면 유지비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축소 사회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 현명함이 필요해요. 보기 좋은 떡 이거 안 돼요 이제. 예.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그래서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울산의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 결국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형 일자리가 이제 남성 여성 나누는 거는 그렇지만 사실 뭐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더 많이 일하는 일자리,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는 일자리들이 사실은 좀 나눠지는 것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네. 이게 좀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 보면 제조업 공장은 많은데 막 의료, 보건, 문화 이쪽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장가 가려고 울산을 떠나요. 이런 문제가 또 진짜? 생겨. 야. 그리고 당연히 정치 조건이 나빠지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율을 봐야 되고요. 또 제조업 일자리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중후장대하게 대량 고용 이런 세월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AI로 맞아요. 또 로보틱스로 많이 대체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미래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조업 AX 대전환을 네네네. 선도하고 로보틱스를 관리하고 AI를 관리하고 학습시키고 이걸 가지고 네트워킹 해나가는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것. 예. 그래서 불경통합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장을 넓게 써야 되거든요. 예. 이번 주에 봉화마을에서 세 분 모여서 기자회견 하신다고 들었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뵙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어. 저희가 라이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김경수 네. 선배와 전재수 선배님 있어서 참 좋아요. 삼각 트리오로 함께하고 싶고요. 예. 특히 김경수 선배님께서 예.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어. 함께 가야 한다. 아. 정말 부울경의 트리오 미래죠. 선거운동 부울경. 저는 손잡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좀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시민들께서 예. 야 참 보기 좋다 하는 모습 만들고 싶어요. 약간 그래서 삼형제 네거티브 같은 말고, 느낌. 삼형제.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예. 우리 공론의 장을 부숴버립니다. 선거가 사실 네. 생각해 보셔요. 선거하는 이유가 사람 뽑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지금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자리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사 결정해야 될 것을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책이죠.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미래 준비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근데 옛날에 어땠나요? 막 네거티브만 해버리니까 정책 얘기가 사라져 버려요. 소리 약점 잡다 끝나. 맞아요. 자 그러면 시민들의 문제 발견과 대안 제시와 의견 결정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네거티브 토도화는요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부수는 반민주적인 반시민적인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시민들이 저 사람의 공약이 어떠한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지하게 들어보고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되지도 않는 뭐 칸쿤 막 이런 걸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너무 좀 진짜 후진적인 후진적이야. 예, 시대착오적인. 예를 들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사결정해야 될 게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램 어떡할 거냐. 예.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감론을박이 벌어져야 돼. 맞습니다. 또 버스 어떡할 거냐. 예. 또 미래산업 어떡할 거냐. 예. 뭐 문화산업 어떡할 거냐. 다 예. 이거 시민들이 의사결정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또 예를 들어 뭐 이거 얘기 아무도 자꾸 꺼내지 말라고는 하던데 울산공항 어떡할 거냐. 울산공항. 예. 이 얘기 꺼내지 말라고는 하는데 왜 꺼내지 말래요? 표 떨어진다고. 근데 울산공항, 트램, 시내버스 하나같이 다 예민하고 민감한데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시민들께서 음. 숙의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냥 감정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장점 단점, 네. 안 했을 때 장점 단점, 음. 그럼 대안은 뭔지, 각 네.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결정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막 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사라져 버려. 근데 네. 원이 울산공항 있는데 새로 신공항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 국제공항, 국제공항으로. 그 부분도 만드는.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 연구 끝나기 전에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 말을 좀 아끼고 연구가 됐을 때 예. 그때 다시 보셔서 말씀을 저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서 신중에 더 하고 있습니다. 네. 함부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울산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예. 표에 더하기 빼기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표를 잃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울산을 위해 필요한 말이니까 꺼내는 겁니다. 예. 사실 트램 얘기도 다 꺼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뭐래? 다 꺼내야지. 왜냐하면 예. 예전에 이제 두 당이 다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꺼내면 예. 둘 다 적으로 삼는다. 근데 예. 사람이 어떻게 100번 항상 잘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틀렸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익이에요. 뭐 표가 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신 신중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연구 중이고요. 한 5월 초중순 정도에 제가 신중하게 고민한 것을 시민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네네. 뭐 저도 함부로 결정 내릴 건 아니고 시민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예. 되니까 자. 도시마다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있죠. 서울은 뭐가 제일 문제죠? 서울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지금 당장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 하나 꼽으라면 서울 시민들이요? 서울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뭐- 서울 시민들이 해도 돼 아니야 그만해 의사결정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개발 과연 네, 재개발 어떻게 방식으로 할 갈 거냐. 것이냐 예. 외부 신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제로 줄일 것이냐 네, 뭐 자 등등.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저는 있죠. 교육 문제도 심각하고 서울은 여러 그쵸, 가지로 그쵸. 너무 많아요. 그 강남북 격차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선거 때 이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요. 예. 선거 때 후보자들이 이걸 가지고 뜨겁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냥 일테면은 선거 때면 막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또 귀를 닫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캠페인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좀 동키호테처럼 4차원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공약이 남발되는 선거 운동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남발된 공약은 시민들께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그러니까요.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시민의 기본 삶과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김성 TV 보시면 하루에도 동네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현황은 이렇고 이게 문제고 저는 이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데 돈 들어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돈 따오겠습니다 하면 보기에는 휘황찬란한데 빈말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하면 돈 들어가는 일은 결국은 또 부담이에요. 내 돈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 더 귀한 돈이에요. 예. 혈세예요. 예. 그래서 가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고 비리를 바로잡고 네.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울산에 반려견, 반려묘 동호회 하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 울산이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잖아요. 네. 그럼 키우다 못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입양을 시켜야겠죠. 네. 근데 입양률이 많이 낮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 많이 낮아요. 근데 반면에
그 또 길고양이들 네. 먹이 많이 주잖아요. 이거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울산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먹이 줄 때 뭘 하느냐? 중성화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서 이렇게 생명을 앗는 것 위주로 가고 있죠. 자 이것이 뭐가 문제냐? 울산의 공공관리 체계가 부실하거나 거의 이분들 이제 그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공공관리 체계 자체가 없다. 자 근데 그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체계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잠깐 생각만 바꿔서 시스템만 바꿔주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생각해보세요. 있다. 못 키우는 반려견을 입양시키는 것과 예. 못 키우는 반려견을 모아서 유기견을 모아서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폐기 처분하는 거. 아이고야. 자 어디가 돈이 가족들인데. 어디가 더 돈이 들어갈까요? 글쎄 돈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이쪽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인 거죠. 그냥 제 말이요. 어떻게 생각해 자 보면. 이거는 관심의 문제고요. 음. 시스템 체계의 문제인 겁니다. 시스템만 제대로 해도 예산 추가 투입 없이도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울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울산 선거 4파전입니까? 5파전 5파전이에요. 단일화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5파전인 것이 예. 저도 있지요. 저 국민의힘 쪽에 현 시장님도 있지요. 예. 또 무소속 전 시장님도 있지요. 또 다양하군요. 진보당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그러니까요. 김종우 선배님도 나오셨지요. 예. 또 조국혁신당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황면필 선배님도 나오셨지요. 또 예. 무소속도 계세요. 예. 그래 다른 무소속 또 계시고 해서 예. 뭐 치열한데요. 예. 어 어디까지 단일화가 됩니까? 저는 그 구구 반민주를 제외한 어.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가 함께 단일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요. 시민사회까지. 왜냐하면 이번 6.3 지방선거는 예. 반민주 반시민 예. 이걸 극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울산의 미래 핵심은 노동 중심 제조업 AX 대전환을 성공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 자 그럼 노동 중심 제조업 AX 대전환을 성공시키려면 예. 노동자들과 기업과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또 가야 합니다. 네. 저 그러면 당연히 진보당 같이 가야죠. 저 혼자 단독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손잡아야 되는 당인 겁니다. 아. 그래야 미래를 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보당, 조국혁신당까지는 예. 무조건 함께 뭉쳐야 한다. 아. 혼자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뭉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당이고 통합의 당이고 또 울산의 미래인 노동 중심 제조업 AX 대전환을 성공시키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네. 못 해버리면 뭐 누가 시장님이 되신들 하기가 힘들죠.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민주, 음. 반시민, 반국가, 반헌법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줄 세우기, 부정부패, 권위주의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범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지금 정치협상 테이블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중앙당 차원에서 말씀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 단위에서는요. 울산 단위에서는 사실은 중앙당에서 할 때 혼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 우선은 중앙당 차원에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님이 지금 연대연합할 때가 너무 많네요. 이를테면 지금 네. 울산 내부에서도 정치협상 회의를 통해서 연대, 연합정치, 정말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울산이. 범민주 진영의 통합 정부가 우리 울산에 수립되기를 원합니다. 범민주 통합정부.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네. 대통령님 그 국정 운영에 제가 개인적으로 뽑으라면 두 개를 뽑으라면 예, 통합과 실용입니다. 그렇죠. 예. 통합. 예, 그러니까 물론 구구 반민주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구구와 예. 반민주는 어떻게 통합합니까? 반국가 반헌법인데 통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겠다는 민주 진영은 함께 통합하자. 또 거기엔 건강한 보수도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통합, 실용 오로지 시민들의 이익, 국익 이것만 네. 생각해서 효능감 있게 가는 거잖아요. 네. 울산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위기 돌파가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민주적인 세력,
또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부수려는 세력, 네. 반헌법적 세력, 시민들을 선동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 분명합니다. 예. 그런 또 기득권 세력도 함부로 절대 손잡아서는 안 되죠. 예. 시민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음. 공정한 경쟁을 부수고 시민들의 이익을 침탈합니다. 저는 그걸 기득권으로 보는 기준이거든요. 네, 네. 손잡으면 안 되죠.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되고 공정한 세상을 지켜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아닌 우리 범민주 진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주인 되는 세상 만들겠다는 진영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죠. 네. 통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뭐 기대가 됩니다. 울산형 범민주 통합 정부. 아, 대통령님 따라하기. 따라하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첫 깃발은 굉장히 오래전에 김경수 그 당시 경남지사 시절에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제일 먼저 통합을 이룬 데는 광주 광주 전남이 됐어요.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울산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울산의 왜냐하면 책임.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론 갔을 때에 네.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이 울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울산 여론을 보면 네. 불경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경 통합을 외치니까 네.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해라. 표 떨어진다. 근데 네. 선거 끝나고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표가 떨어지더라도 음. 제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맞아요. 비겁한 거 싫어해요. 선거 끝나고 해라. 표 떨어진다. 아니요. 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추진력이 생겨요. 그렇죠. 이걸 시민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선택하신 거니까. 예. 자, 이 기회에 예. 이 기회에 우리 이 기회에. 울산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음. 불경 통합 울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마셔요. 왜냐하면요. 울산 사람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광역시가 됐는데 다시 광역시를 포기할 것이냐. 아. 울산의 발전은 광역시 때문이었다. 네. 두 번째는 울산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데 울산에서 거둔 세수를 다른 데 쓰는 것은 이거는 뺏기는 거다. 하나 더 더한다면 울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불경 통합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 라는 세 가지 우려 때문입니다. 아하. 다 타당한 우려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역시가 된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국비 확보, 국가시설, 국가사업, 자치권 이것 때문에 광역시 한 거고 울산이 이것 때문에 발전했던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거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대부분의 예. 지방발전 계획은 이제 광역 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초광역 단위가 되지 못하면 예. 국비 확보 어렵겠죠. 국가 사업 안 어렵겠죠. 되겠죠. 국가 시설 어렵겠죠. 예. 자치권도 예. 통합시로 더 많이 가겠죠. 예. 자, 그러면 광역시를 유지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죠? 광역시를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고 통합시로 가야 이걸 더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광역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 사라져 버렸죠. 두 번째, 울산 인구 109만 명입니다. 이대로 네. 가면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줄기 때문에 예. 인구 100만 밑으로 떨어져서 광역시가 풀어져 버리면 예. 그때는 정말 소위 서자가 돼 버려요. 그때도 어떡하게? 서자가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큰일 예.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예. 있는데, 자, 서울이 중요한가요? 서울 시민이 중요한가요? 서울 시민이 중요하죠. 맞죠. 서울이라는 거는 사실 네. 없어요. 예. 서울 시민만 있는 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히틀러 나치 독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치 독일이 중요한가요? 그 독일 시민이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근데 서울 시민.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나치 독일만 내세우고 독일 시민은 수단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요한 건 울산 시민입니다. 자, 예. 그럼 울산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예. 때 더 복리가 늘어나고 더 일자리가 늘어나고 더 사업 기회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불경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면 예. 울산 시민에게 사업 기회, 일자리, 복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그렇겠죠.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울산의 정체성도 울산 시민에게 이익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 이게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이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자란 사람만 시민이 아니고요. 살고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가 시민인 겁니다. 그렇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네트워크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울산에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네. 부울경 대표 과기원입니다. 우리 갔었잖아요. 거기. 거기요? 예.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황량하던데. 황량한데 혼자 덩그러니 아무것도 있죠. 없고. 예. 저는
유니스트가 부울경 대표 과기원으로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네. 울산에 가둬두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가두지 않고 부울경 전체 대표 과기원으로 기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면 예. 근처에 실증연구단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 것이며. 어제 김경수 지사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죠? 뭐가. 예. 필요해요. 예.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 얼마나 인재들이 과학 인재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며. 네. 그러면 그것이 울산 시민들의 복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음흠. 근데 울산 거야 하고 가다 놔 버리니까 예. 못 크는 거죠. 어. 근데 기업도 그렇고요. 네. 청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 기업가들 많이 만나 보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요즘 지역별로 자꾸 가두기를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두기를 하다 보니까 울산 청년 기업들이 다른 도시 가서 뭘 할 기회를 못 얻고 다른 도시 청년 기업들이 울산 와서 할 기회를 못 얻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능력 있고 경쟁력 네. 있는 청년 기업들이 예.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로 가게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시장 정부 형성이 안 지시하는 되거든요. 대로. 예. 시장 형성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에 음. 당연히 좀 부울경 통합으로 나가야 되고 제가 예. 우선 또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투머치 토크라서 트램 얘기 아까 꺼냈는데요. 예. 울산 트램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하철이나 아니면 트램을 꼭 놔야 된다면 음. 지상으로 차량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네. 차라리 고가 트램을 설치하면 좋겠죠. 자, 문제는 돈입니다. 네. 부울경 통합으로 가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겠죠. 음. 해결하잖아요. 이런 예. 문제를 좀 이렇게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예. 좋은 기회가 부울경 통합이라는 것 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제일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은 망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선도해야 됩니다. 내일 봉하마을에서 몇 시에 하십니까? 네? 내일 봉하마을에서 세 분이 부울경 통합 관련된 기자회견 몇 시에 하시나요? 9시에 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큰일 났어요. 왜? 비행기 타고 아침에 저 네. 서울에서 내려갈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어요.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마지막 날까지 한 틈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기 때문에 예. 본회의하고 네. 등등등 하고 내려가면 예. 아침 일찍 비행기인데 예. 내려가서 비행기 타고 달려가면 9시 딱 도착할 것 같아요. 의원님은 1분 초치기로 살고 있어요.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너무 부산, 서울, 울산 왜냐하면 울산에 또 시민들 뵙고 예, 또 이제 그러니까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서울의 국회의원 일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예. 되고 또 지금 얼마나 긴박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자랑할 거 예. 자랑을 해도 되나? 우리 지난주에 추경 예산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나 저는 간절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 뭐 제가 선거 준비보다는 이 추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 중요하죠. 근데 석유화학뿐만이 아닙니다. 나프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나프타가 없으면 NCC 뭐 여천 예, NCC 들어 예, 그게 예. 나프타 크래킹 센터의 줄임말입니다. 나프타를 크래킹 해가지고 예. 거기서 비닐도 만들고 음. 플라스틱도 만들고 에틸렌 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한 예로 플라스틱 비닐뿐만 아니라 에틸렌 가스가 없으면 네. 조선소의 배를 이거 철근 절단을 그러니까.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프타 공급이 멈추면 석유화학이 멈추고요. 제조업이 멈추고요. 중공업도 멈추고요. 대한민국 산업이 올스탑 멈춰버립니다. 근데 원유는 그래도 몇 개월치라도 있는데 네. 나프타는 업계 평균 비축량이 2주 3주치밖에 안 돼요. 그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거 양이 너무 적어요. 근데 문제는 2, 3주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예. 공장 가동률이 60% 밑으로 내려가면 셧다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한 번 셧다운하면 이게 크래킹이 나프타 안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예. 끌어낸다고 예.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재가동까지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나프타 되는데. 연료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에 예. 바로 연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달 뒤나 근데 그때 동안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올스탑이 돼버리는 그건 안 되죠. 나프타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예. 특히 울산 경제는 가장 직결되는 거죠. 근데 이 나프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업계 재고치 2, 3주면 계약하고 운송하는데 2, 3주 걸리잖아요. 예. 당장 계약해야 되는 목전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추경이 이걸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경의 장관님들께 질의하는 거 보면 나프타 얘기밖에 안 해요. 거기 꽂혀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예. 통과가 돼서 추경에서 나프타를 예산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6천억 이상 배정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예, 예. 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은데 예. 어, 어제 창원 지난주까지 거기만 매달려 있었어. 창원에 갔더니 그 예. 과일 가게에서 장바구니 사용하세요. 비닐봉투 못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프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안 준대요. 그 한
한 봉투 뭐라 그래야 되나 한 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씩만 그 공급을 해줘서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내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이 중요한 나라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안 그래도 우리 그 대통령님 이번에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다 이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뭐냐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 위에 군림을 하고 미국에 편승하면 자원을 쉽게 습득하고 시장도 쉽게 개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바뀌었어. 있어요. 예. 미국이 자원을 독점 공급해주지도 못하고 예. 시장을 독점적으로 열어주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연한 미국의-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에 의존해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내란숙이 윤석열 계속 대통령 하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뭐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진짜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그거 어,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 바뀔 때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뀔 때 맞아요. 세상 바뀌는 거 모르고 모르고. 명명명 하다가 병자호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지금 세상이 뭐 미국에서 딴 나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지정학적 잘 봐야 분절화,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분절화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초강대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1등 나라가 없고 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음, 제자백가 시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원자재 공급 위기에 대해서 예,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예. 두 가지입니다. 음, 하나는요. 수입선을 다변화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해야지요. 제가 그래 네. 러시아 대사님 뵙고 온 거잖아요. 우리 참, 좀 예. 나쁘다부터 해서 수입 좀 하자. 석유부터 수입하자. 지금은 제약이 많아요. 외교적인 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길 이거 열어야 참 되고요. 특이한 거예요. 푸틴이 전범인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또 새로운 전쟁이 터져서 또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국제사회는 사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사실은 국내 정치는 옳고 그름이 반드시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국익이 먼저일 수밖에는 없고 이걸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큰일 나요. 아니 말씀 나온 길에 지금 35분 되고 있어서 가야 돼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가라앉아서 연일 놀랐네. SNS 올려서 네. 이스라엘 반인권 문제 고발하셨잖아요. 네. 보편적 인권 얘기하셨는데 네. 뭐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들은 거기 비판하- 자꾸 옛날에 갇혀 살아서 그래. 옛날에.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아이고 참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예 세상 바뀐지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원님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반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한 첫 번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교 언사에서 중요한 것 명분과 실리죠. 그렇습니다. 예. 명분과 실리입니다. 예, 예. 그 명분과 실리를 타이밍 맞게 잘하는 것. 이게 외교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분 때문에 네. 끌려가도 안 되고요. 실리 때문에 명분을 잃어서도 안 돼요. 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요. 예.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명분과 실리 타이밍을 다 맞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맞죠. 그래서 우리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유럽 나라들은 사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예. 자, 이거 명분이 있는 일이에요, 일단. 예. 또 실리를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당장 원유, 나프타 미국이 책임져 주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 우리 알아서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수입선 다변화 바로 되나요? 음. 나프타 2-3주 분량밖에 없다 했잖아요. 음. 급해요. 그러면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 파탄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동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파탄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핵보다 더 센 게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중동 국가와도 다 각을 세우고 있어요. 2,000명이 한 달도 안 됐는데 2,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란, 사우디, UAE, 바레인 다 우리가 등을 지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더라고. 자, 근데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될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요. 풀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를 풀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적절한 거죠. 명분도 있죠.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음. 자기 정권 때문에 전쟁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타냐후 버텨봐야 얼마 버틸까요? 저는 네타냐후 정권은 올해 무너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정권, 자, 이런 실리를 다 계산하면 손해 보는 게 우리가 뭐가 있죠?
미국이 우리 왜 그랬어 할까요? 미국 그렇게 말할 상황 지금 아니고요. 아니, 미국에서도 문제 삼은 겁니다. 그 그렇죠. 행동은. 예. 미국에서도 지금 어제 결국 종전 협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걸요. 미국도 지금 소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네. 명분 있고 실리 있고 타이밍 맞춘 행동이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냐라는 주장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답답해요. 말씀드려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국가를 책임지는 중대한 일입니다. 함부로 그죠?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돼요. 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분과 실리와 타이밍을 다 챙겨야 되고 명분 때문에 실리가 날아가도 안 되고 실리 때문에 명분을 잃어서도 안 되고 타이밍도 잃어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출연자 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오면 가는 것 같지? 장동혁 대표 미국행은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또 미국 갔대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미국만 보고 있냐고. 지금 미국 갈 때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미국 갈 때냐고. 네. 아니 뭐 지방선거 앞두고 가는 건 괜찮은데 네. 시그널이 안 좋잖아.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예. 미국과 이란 전쟁 그 종전협상 결렬되고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또 중동으로부터 원유와 나프타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쫄래쫄래 가서 대통령 미국 만세하고 있으면 예. 우리가 원자재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다. 지방선거는 뭐 알아서 하고 국민이 알아서. 그 예. 자기 집안 예. 사정이니까. 근데 예.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미국 가서 꼬리 흔들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 외교 자원 확보가 하는데 도움되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관심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마 그분의 미국에서 행동에 관심은 대해서.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하세요. 네, 행복전도사. 행복전도사.